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불연속 함수에 관련된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지문이 나오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배경을 깔아주고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라고 설명할 거야. 그러면 앞쪽에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배경을 깔아줄 거고, 배경을 이런 식으로 깔아줄 거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여기서 조건문과 또 하나의 구하는 값이 나올 거야. 이 과정에서 바로 요 내용, 바로 뭐다? 조건문 또는 구하는 값. 이곳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로 좌극한 혹은 우극한의 표현이 등장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연속함수에서는 어차피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좌극한 따로 우극한 따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보여주는 함수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반드시 나에게 좌극한, 우극한의 표현을 문제에 등장시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더라도 항상 좌극한과 우극한의 표현이 등장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이거 불연속 함수구나 라고 빨리 감을 잡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불연속 함수가 나올 텐데 시험의 유형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거 그래프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세 종류로 갈라진다.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 기본형인데 시험 문제 컨셉은 세 가지. 상대방은 뭐 한다? 그러면 함수식을 주지 않는다. 근데 나한테 그래프를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경우는 이때는 함수식을 만들려 하지 마라. 왜냐? 내가 원하는 함수는 불연속 함수니까요.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만 잘해주면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산하는 문제는 절대 아니야. 왜냐면 함수식이 없기 때문에 연산하는 문제는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라는 값을 줬을 때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의 내용을 분리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좌극한, 리미트 x가 a-일 때 값 또는 함수값, 그리고 우극한 이런 표현들을 각각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따라온다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좌극한이구나. 함수값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요 베타구나. 그 다음에 a 플러스입니다 라고 하면 a보다 큰 쪽에서 따라올 테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마구나.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함수식이 없고 그래프만 주는 경우예요. 자, 그럼 바로 연계해서 문제를 먼저 볼게요. 현재 문제를 딱 봤더니 리미트 x가 1 플러스래. 하나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값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일 때 값. 이거를 빼주세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자, 봤더니 1 플러스면 1보다 큰 쪽에서 올 거야. 이렇게. 그럼 1보다 큰 쪽에 따라오기 때문에 이 값 어디로 가냐면 1로 가겠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3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3보다 작은 쪽에서 오기 때문에 요 값은 2다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좌극한, 우극한 개념만 알면 끝이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fx와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fx 값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도 0 플러스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오네 라고 한다면 요 값은 2다. 그 다음에 2보다 작아요 라고 했으면 따라가겠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방이 0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두 개의 값을 정리하면 값이 얼마 나온다? 바로 2다. 정답 5번 체크해주면 된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상대방이 함수의 식,
함수식 또는 값을 줄 거야. 대신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주지 않겠다 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뭘 할 겁니까? 그러면 바로 연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다 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함수식이나 값이 줬을 때는 나는 연산을 할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여기서 내가 그림을 그려 안 그려? 그릴 때 안 그릴 때 구분만 잘해달라는 뜻이죠.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 리미트 x가 2-일 때는요, fx가 a 플러스이고요, 2 플러스일 때는 3a-1이래요. 자, 그때 만족해서 2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뭐지? 여기가 쉽게 말하면 꼴만 본다면 여기가 2-면 이렇게 갈 텐데 여기가 a 플러스 2래. 또 한 놈은 2 플러스인데 하는데 2보다 큰 쪽에서 왔는데 연속이니까 붙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가 3a-1래. 아, 그러면 a 플러스 2하고 3a-2가 같구나. 즉 2a라는 것은 4겠구나. 2a는 4. 그러면 a라는 값은 얼마다? 2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를 넣어주는 순간 결국에는 뭐야? 똑같이 f2라는 함수값이 4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f2가 4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a 플러스 f2가 뭐지? 라고 한다면 결국 2 플러스 4인 정답은 6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이 기본적인 몽타주만 확인해서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진짜 배경은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살짝 지울게요. 현재 fx하고 gx가 있는데 정의된 함수, 정의된 두 함수예요. 그러니까 연속이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없죠.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fx 더하기 gx가 이렇게 따라갈 거고 x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따라갈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fx 더하기 gx고 fx 빼기 gx인 거예요. 자, 함수의 종류가 몇 종류? 두 종류였던 거야. 누가 주인공이지? 하면은 현재 이 상태는 수직 구조가 아니고 평행 구조가 되겠죠. 자, 그때 fx는 x가 0에서 연속이고 설명했어요. fx가 x는 0에서 연속. 아, 그러면 아마도 이런 식의 값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여기를 값을 나는 편하게 알파라고 잡아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주는 멘트가 리미트 x가 0-일 때 gx와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의 gx의 합이 6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때 f0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상대방이 나한테 조건문을 뭘 줬냐면 gx를 준 거야. 조건문은 gx인데 구하는 값은 fx죠. 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gx를 통해서 뭐 하겠다? fx를 등장시키겠다. 뭐 한다? gx를 통해서 fx를 등장시키자.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 어떻게 돼? 하면 gx란 x제곱 플러스 4에서 fx를 빼란 얘기구나. 그러면 이 식은 리미트 x가 0-일 때는 현재 여기가 x제곱 더하기 4에서 fx를 빼겠다는 얘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리미트 x가 0 플러스에서는 어때? 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gx라는 것은 하는 거죠. 그러면 넘겨주고 이거 땡겨가면은 fx-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이다. 이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그러면 현재 여기도 정리해보면 fx-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다? 6이다. 자, 그러면 0을 넣어주는 순간 얼마? 4. 그러면 여기 넣어주는 순간 얘는 뭐야 하면은 아, 연속이니까 알파구나. 이 되는 거죠. 4 빼기 알파. 여기는 어떻죠? 하면 여기는 알파. 0 넣어주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6이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2알파. 합쳐주면 12가 6이야.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값 2알파라는 것이 6이고 알파가 3이구나 라는 답을 얻어줄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5번이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주는 표현이 드디어 뭐 나왔다? 좌극한, 우극한의 표현이 등장하더라. 좌극한, 우극한 등장했다는 건 이미 뭐다? 불연속 함수임을 암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상대방이 이렇게 식을 준다면 가볍게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앞에서 배웠던 함수 특강 내용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러면 마지막 과정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세 번째는 함수식도 안 주고 그래프도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주냐? 그러면 여기서는 문장을 줄 거예요. 아, 다시 말하면 뭐니? 하면은 이미 앞에 함수 특강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입니다. 그때 뭐뭐뭐뭐뭐를 FT라고 하자.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설명을 보면 여기는 배경이 될 거고요. 이 내용이 바로 배경.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걸 FT라고 하는구나. 즉 함수값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함수값 내용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문장이 뜨는 순간 뭐 해야 돼? 하면은 함수 fx를 구하겠구나.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함수 fx 구하게 되는 거야. 함수 fx 구하기.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서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뜰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조건문과 구하는 값. 구하는 값이 나와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 바로 조건문과 구하는 값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의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불연속 함수구나. 그래서 이 fx를 구할 때는 먼저 뭐 하냐면 1번 함수식을 구하세요. 함수식 구하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식을 구하면 분명히 구간이 갈라지는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숙지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에다가 꼼꼼하게 이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꼭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를 따라와 보자. 자, 살짝 지울게요. 자, y 콜 t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예요. 절대값 나왔죠? 두 번째, 만나는 점의 개수예요.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죠? 자, 이거 간단하니까 우리 이미 함수 특강 때 다 했던 얘기니까 빠르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 그림은 요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1,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근데 여기다 절대값 씌워. 그러면 절대값 씌워주면 그래프가 꺾이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밑에 있는 내용이 싹 다 지워진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절대값 씌운 겁니다. 이제 y 콜 t가 오세요 라고 했는데 y 콜 t?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t가 0보다 작네? yes.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0개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눈을 딱 보시면 되죠? 여기서 만나는 점이 몇 개 만나? 2개. 좋아. t가 0일 때는 2개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t가 1이면 어떻게 될까? 자, 경계선 값을 먼저 구해주는 거야. t가 1인 경우는 그래프가 교점이 3개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러면 t가 0과 1 사이에서는 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4개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1보다 커진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1보다 커진다면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현재 이 과정에서 ft를 구해보자 라고 해보니 t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0개, t가 0이면 2개, t가 0하고 1 사이면 이때는 4개, 그 다음에 t가 1이면 3개, t가 1보다 크면 2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1-ft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좀 더 완벽하게 그려보신다면 편안하게 0하고 1 잡아주면 0보다 작을 때는 0, 0보다 작을 때는 0, 0일 때는 얼마? 그러면 2, 0과 1 사이에서는 4, 그 다음에 1이면 얼마? 3, 1보다 크면 2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y 콜 ft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t가 1-일 때 ft가 얼마냐 라고 질문한다면 1보다 작은 쪽에서 오죠.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4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면 이거만큼 쉬운 게 없네. 그래서 상대방이 문장을 주면 반드시 구간이 갈라진 함수가 나올 테니까 식 구하고 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 갑니다. 자, 6번 문제는 뭐야? 라고 설명했는데 설명을 따라가 보니까 실수 A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께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칠판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한번 닦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좀 낫죠? 자, 설명해주는 내용을 보면은 현재 이 집합이 있는데 이것에서 x는 실수인데 내가 중요한 건 원소의 개수를 f예요. 중요한 단어 나왔죠? 뭐 나왔어요? 개수. 아, 이거 그래프 그리는 문제구나. 맞아요. 그러면서 혹시나 했는데 기억니은데 이것이 어때?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니? 그러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두 번째, A가 C 플러스와 C 마이너스가 다른 것. 좌칸과 우칸이 다른 게 몇 개? 2개입니까? 이거 자체가 뭐야? 불연속 함수다 라고 암시해 주는 거예요.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몇 개? 3개니?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특정 한 점이 아니고 전체 구간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되네. 자, 원소의 개수가 뭐야? 라고 하는데 현재 보면 x는 뭐다? 실수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다? 앞에 있는 이 식이 뭐니까? 방정식이니까. 현재 원소의 개수라는 건 뭐지 하면 바로 이 x값,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갖고 와라 이 뜻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갖고 와. 그러면 결국 이 문제 ax제곱 더하기 2의 a-2의 x값 마이너스 a-2가 0인데 이것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가져와라 이 뜻이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여기만 집중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뭐다? 여기에 a가 떠 있는데요.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수 a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이 몇 차 방정식이야 라고 하면 2차 방정식 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왜냐면 a가 0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a가 0이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0 넣어주는 순간 여기는 마이너스 4x 0 넣어주면 플러스 2가 0이다. x는 얼마 나오니? 그러면 2분의 1이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x값이 아니고 뭐다? 실근의 개수다. 그러니까 f0일 때 함수값이 몇 개냐? 그러면 한 개다. x값이 아니고 개수 몇 개? x가 몇 개? 한 개. 이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면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때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판별식 구해와 이게 되는 거예요. 판별식 구해주니까 4분의 D 절반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C A에다가 곱해주면 플러스 되면서 A-2다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부호를 통해서 판정할 거이기 때문에 아직은 0보다 크다 작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A-1을 뽑아주는 순간 A-2에다가 플러스 A가 그러면 2A-2니까 2로 뽑아주면 A-1, A-2다 설명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판별식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4분의 D에 대한 그래프야. 그럼 여기 얼마? 1, 여기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1하고 2가 있는데 현재 여기는 어때? 라고 하면 여기는 4분의 D가 양수인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첫 번째는 A가 1보다 작거나 A가 2보다 크면 이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구나. 두 번째, A가 1이거나 2가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죠. A가 1이거나 2가 나온다면 이때는 D가 0이기 때문에 이때는 중근 1개가 나오겠죠. 요거 1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본적으로 A가 1과 2 사이라면 1하고 2 사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는 몇 개 나온다? 이때는 D가 0보다 작아. 그래서 이때는 0개가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현재 이 식은 철저하게 어떨 때? A가 0이 아닐 때만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바로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라 이 뜻이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면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인데 이렇게 되는 범위인데 그 안에 누가 있다? A가 0인 게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FA를 정리하다 보니까 A가 현재 얼마다? 0보다 작다면 A가 0보다 작다면 0보다 작으면 이쪽이잖아, 이쪽. 그쵸? 그럼 이때는 두 개구나. 그 다음에 A가 0이면 어떻게 돼? 살짝 바꿔서 A가 0이면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1차 방정식을 따라간다. 그러면 0과 1 사이는 다시 2차 방정식 따라간다. A가 1 되면 그때는 1개. A가 1과 2 사이면 그때는 0개. A가 2 나오면 1개. A가 2보다 크면 2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원했던 이 그래프를 드디어 그렸다. 이제 뭐 해라?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줘 라고 설명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싹 지어볼게요. 그러면 완성된 그래프는 0과 그 다음에 1과 2다 설명되겠죠. 1과 2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오른쪽 내용을 보니까 0보다 작으면 2 나와요. 0보다 작으면 2. 그 다음에 0일 때는 1.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는 2. 그 다음에 1일 때는 1. 1보다 커지면은 1과 2에서는 다시 0 나오겠죠? 예, 0. 그리고 A가 2면 1. A가 2보다 크면 2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Y 콜 FA야 라고 설명해주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자, 모든 기억력인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의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서 밑에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래? A가 0으로 갈 때 극한값하고 함수값 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어때요? 극한값은 2라고 하죠. 함수값은 1이라고 하죠. 어때요? 그럼 얘는 2고 얘는 1인데 그럼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기억반은 땡 이게 되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건 몇 개다? 2개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 똑같잖아. 그럼 결론이 뭐야? 이거 그리고 이거 이게 되는 거죠. 아, 2개 맞네. 그럼 니은번은 참.
그러면 다음 중에서 불연속되는 거 몇 개냐고 했는데 내 눈에 딱 보는 순간 벌써 끊어지는 게 몇 점 보인다? 3점. 예.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 보시면 1, 2번은 식은 없는 대신에 그래프 아예 주는 케이스. 2번은 그림을 안 주는 대신에 너한테 식이나 값을 주는 케이스. 5번과 6번은 상대방이 뭐 한다? 식도 그래프도 안 주겠다. 대신 뭐뭐를 FA라고 하자라는 문장을 주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 기본형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꼭 유형에다가 업데이트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시험에 나온지를 완벽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 후 이제 마지막 과정인 두함수의 곱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자, 이제 함수극한 마지막 과정은 바로 두함수의 곱인데 현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는 fx가 현재 이렇게 구간이 갈라질 거고 뭐 gx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일 때 현재 일 때 상대방이 물어보는 건 현재 y는 fx 곱하기 gx 혹은 or fx 나누기 gx, 즉 y는 gx분의 fx 연속일 때라고 등장을 할 거야. 현재 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 부분이다.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함수의 곱이 연속일 거야 라고 하는 이 메리트. 자,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는 강의는 최소 3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두함수의 곱에 대한 힌트를 줄 건데 참고로 하면 y는 fx 곱하기 gx는 두함수의 곱인데 이건 나눗셈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fx 곱하기 gx분의 1로서 정리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연속과 연속이 충돌할 때에 대한 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또 한 번의 리트윗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요것을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연속과 연속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설명해 주는 내용은 첫 번째, 만약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는데 얘는 연속함수고 근데 얘가 불연속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A인데 여긴 A인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알파입니다. 저는 베타, 감마, 델타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 X가 A보다 작아, A야 A보다 커. 우리는 알파다 설명해 주는 거고 얘는 뭐라고 하냐면 X가 A보다 작아, A야 A보다 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베타, 감마, 델타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말이다. 바로 이것들끼리 만약 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 y는 fx 곱하기 gx가 어떨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현재 내용을 살펴보면 얘는 뭐야? 그러면 나는 알파야. 여기는 기본적인 곱이 나올 거고 여기는 베타, 감마, 델타가 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이 세 개의 값은 서로 다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당연히 이건 곱하는 숫자가 다르니 당연히 다르겠네?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다르냐라고 묻고 싶어요. 아니죠. 요게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 알파가 0만 아니라면 이거는 완벽한 불연속이에요. 이거는 완벽한 불연속. 이건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 알파가 0이라면 어떨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는 연속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바로 얘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아, 얘가 엄청 중요하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 얼마에서 불연속이냐? 라고 했더니 저는 A에서 불연속입니다. Y는 GX라네. 자, 이 부분 집중해 줘야 돼. 너 얼마에서 불연속이야? 했더니 저 A에서 불연속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때 곱을 해줘야 될 함수값이, 요 연속인 함수값이 얼마라면, 너 얼마라고? 알파예요.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알파가 얼마다? 0이라면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게 내려와서 여기가 아닌 여기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보다 작아, A야, A보다 커 할 때 여기는 000이 나올 거다. 그리고 너는 얼마 나오니 하면 베타, 감마, 델타가 나올 건데 우린 서로 곱해줄 거야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0, 이거 0, 0이 되면서 우리는 전부 다 같구나 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불연속되는 점에서 함수가 y = gx가 불연속되는 값에서 만약 연속인 함수가 0이 나온다면, 연속인 함수가 0이 나온다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조건 연속이구나.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지? 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알파가 0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알파가 0이라는 건 뭐야? 알파가 0이라는 건 뭐야? 하면은 바로 FA 값이 0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FA가 0이라는 것은 뭘 설명해? A 넣어서 0 되는 식. 즉 나는 X-A를 기본적으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설명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요게 앞으로 시험에서 가장 함수과에서 킬러로 나올 수 있는 소재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연속과 불연속이 충돌할 때는 불연속되는 순간에서의 연속인 함수가 함수값 0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0을 줄 수 있다면 이 함수는 연속 함수가 된다라는 걸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only one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더 어렵게 내볼까? 라고 하면 이것 또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로서 알아두자. 선생님, 만약에 얘가 불연속이야. 얘, 둘 다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얘도 불연속이고 얘도 불연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입실론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X값 대신에 이번에 얘를 알파로 두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극한값과 함수값들을 전부 다 A, B, C로 적어 볼게요. 자, fx 여기는 DEF다 잡아 볼게요. 편하게 보기 좋게. 그러면 너는 어떠니? 했더니 저는 알파보다 작아요. 알파입니다. 알파보다 커요. 그때 나는 좌극한 값은 A, 함수값은 B, 우극한은 C 잡아주시고요. 너는 어떠니? 그러면 X가 알파보다 작아. X가 알파야. X가 알파보다 커 하면은 여기는 D와 E와 F다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방금 전에 했던 내용과 똑같이 X가 A보다 작을 때, A일 때, A보다 클 때로 쪼개서 문제를 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fx 곱하기 gx가 어떨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A, B, C가 나올 거고요. A, B, C. 그러면 곱하는 옆에 있는 값은 누구? 했더니 바로 D, E, F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서로 다른 숫자끼리 곱했네? 맞아요. 그럼 A 곱하기 D랑 B 곱하기 E랑 C 곱하기 F가 어떠냐 묻는 거예요. 정답은 물음표죠. 이렇게. 이거 뭐야 하면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연속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불연속일 수도 있지만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12라는 값은요, 1 곱하기 12가 되기도 하고요, 2 곱하기 6, 3 곱하기 4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1 곱하기 12고 2 곱하기 6이고 3 곱하기 4야 해버리면 어때요? 각각의 좌극한, 함수과 우극한은 서로 다르지만 곱했을 때 최종 결과물은 서로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과 불연속이 충돌할 때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다. 상황에 따라 연속 O와 불연속이 모두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연속과 불연속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자극한 함수과 우극한을 각각 구해놓고 서로 비교하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한테 만약에 출제할 수 있는 폭을 물어본다면 거의 8대 2의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연속, 하나는 불연속. 이게 8, 8이라면 불연속, 불연속 나오는 것은 이 정도의 비중으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요 사실만 절대로 잊지 않고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칠판을 한번 지우면서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이 남은 것은 뭐다? 예. 뒤쪽에 있는 현재 7, 8, 9번 남았죠? 여러분들 교재로 따지면 살짝 페이지 넘기면 34페이지죠? 예. 일단 칠판 지울 게 많으니까 우리 칠판 지우고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자, 문제 들어갈 텐데 1번 문제 볼게요. 현재 fx가 구간이 갈라진 함수가 나왔어. 근데 2네. 그러면 여기다가 2를 한번 그려주세요. 작은 쪽은 누굽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야. 근데 2를 한번 넣어봤다? 그러면 4 빼기 8이야.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면 2 나오겠지? 나 2구나 하면서 2차 함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클 땐 나 1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y는 fx가 구간이 갈라진 함수가 나오면 그림 그리라 했는데 얘가 뭐야? 라고 했더니 나 불연속 함수예요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gx는 어떻지 했더니 쓱 가면서 얘가 0 되는 값이 얼마야? 그러면은 ax 플러스 1이 0 될 때는 결국 x가 마이너스 a분의 1 될 거야.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요것은 1차 함수 혹은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간단히 그림을 그렸어요. 물론 0 나오면은 뭐 a가 0 나오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예. 하지만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나 fx분의 gx야. 즉 gx 곱하기 fx분의 1. 즉 나는 절대 분모가 0이 안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얘네 두 개가 만나서 연속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얘는 뭐야 하면은 불연속. 근데 얘는 무슨 함수야 하면 연속 함수야. 그럼 아까 방금 설명했던 거죠? 얘가 불연속일 때 얘가 뭘 주면? 바로 0을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a분의 1이 2가 나오겠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값은 얼마?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얘는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건지만 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팁을 줍니다. 만약에 두 함수의 곱을 할 때는 두 함수의 곱이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셔야겠죠? 이때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축과의 교점을 반드시 구해주세요. 모두 구하기. 다시 말하면 x축과의 교점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을 싹 다 구해주세요. 그래주면 문제 풀기 훨씬 더 쉽다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얘는 뭐야? 했더니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구간이 갈라진 함수야. 또한 기울기 같죠? 평행할 겁니다. 여기도 어때? 하면은 기울기 같죠? 평행할 겁니다.
아, 근데 이 두 함수의 곱이 나는 실수원체에서 뭐다? 연속이 되도록 해달라 이 뜻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현재 내가 0이야 설명했어요. 그럼 0을 넣어주면 하나는 3이죠.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 2죠. 그러면 얘가 원하는 것은 나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다 이 될 거고요. 여기도 그래프를 그릴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 나오려면 여기가 바로 x 값이 얼마냐면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요. 먼저 하나 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모르지만 여기가 a란 말이야. 그럼 a를 넣어주면 어때? 하면 우리는 2x다 설명해 줬어요. 여기는 2x다. 아, 그러면 a 넣어주면 여기 2a겠네? 예. 그럼 얘는 2x-1이야. 그러면 한 칸 낮춘 다음에 아, 여기가 바로 2a-1이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참고로 얘가 0 나오려면 보통 얼마 나와야 돼? 하면 0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쵸? 0 나올 거야. 아니면 선생님 저 a인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음수다. 만약에 양수다. a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큰 경우는 이게 맞다. 이게 되는 거고요. a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a가 0이야? 그러면 a가 0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쓱 0 되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색칠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칠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a가 0일 때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2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현재 1번. y는 gx가 이렇게 되는구나. 2번. 이렇게 되는구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뭐야? 하면은 세 번째 그림은 a가 음수라면 이 되겠죠. a가 음수라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음수야? 그러면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인데 현재 음수니까 이렇게 2a 나올 거고 여기는 2a-1이 나올 거야. 현재 여기는 2a 값, 여기는 2a-1 값. 그쵸? 자, 이렇게 설명해 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0일 때 값이 얼마냐 하면 여기가 바로 2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딘가에 여기에 0이 있을 거야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a가 음수니까. 그럼 여기 2분의 양수니까. 자, 그러면 좀 서로 윈윈 하자. 내가 0에서 불연속이다. 너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데 만약 0에서 나 0에서 뭐냐면 0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0일 때 내가 0 줄게요. 이게 되는 거라고. 아, 0일 때 내가 0 줄 수 있구나. 그러면 0 곱하기 3, 0 곱하기 2 하면은 다 같아지겠죠. 아, 이거 연속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나 불연속인 거 보이지? 근데 너는 0보다 큰 쪽은 다 연속이구나. 그럼 나 좀 도와줘. 나 불연속이거든? 오케이. 그럼 내가 함수값 0은 얘가 갖고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a가 1 나오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정답.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0이면요. 아, 이 케이스에서는 결국 뭐만 돼? 나 0에서 불연속, 나도 0에서 불연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좋아.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로 쪼개보면 0보다 작으면 얼마? 3. 0일 때 2, 여기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뭐야? 했더니 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얼마다? 0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아니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a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음수에서는요, 여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게, 나 0에서 불연속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0에서 어떤 값 주냐면, 바로 이 값을 줘요. 0이 아닌 값.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불연속이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만 될 수 있어? 하면은, 바로 1만 정답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이다? 하면은 4번. 그래서 현재 이것은 미정계수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현재 이 문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 더 챙겨서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림도 해설지와 다르게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쪼개면서 직접 문제 푸시고요. 선생님이 제일 잘한 건 뭐죠? 하면 이렇게 축과의 교점을 모두 구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3번 문제. 현재 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봤더라 했더니만 앞에서 봤던 기본형 문제와 똑같아요. 자, 요거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0이고 2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대칭함수 여기다 1 넣어주시면 얼마 나온다?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어떻게 된다? 절대값 씌워주면 그래프가 꺾고 올라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요것을 싹 지워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수를 한번 그려본다면 첫 번째 t가 0보다 작아 할 때는 0개, t가 0이면 어떻게 돼? 하면은 이때는 2개, 그죠?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돼? 이때는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가 0과 1 사이면 어떻게 돼? 하면은 그때는 4개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0하고 1 사이에서는 얘가 바로 4개가 나온다. 그리고 t가 1보다 커지면 이때는 2개가 나온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2개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ft를 먼저 구해보니 0보다 작으면 0이고요. 0일 때는 2가 나오고요. 0과 1 사이에서는 4가 나오고요. t가 1에서는 얼마? 3 나왔고요. t가 1보다 크면 2가 나오더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구간이 갈라진 함수니까 빠르게 정리해서 표현해 주면 결국 0보다 작을 때는 0, 0일 때는 2, 0과 1 사이에서는 4, 그 다음에 1일 때는 3,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면 다시 2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는 딱 얼마에서? 0과 1에서 불연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왔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GT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함수의 곱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FT인데 얘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0과 1에서. 그렇다면 쓱 내려주면 그러면 내가 너 불연속일 때 내가 연속함수니까 나 함수값 0 주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0 곱하기 4, 0 곱하기 3, 0 곱하기 4, 0 곱하기 2, 0 곱하기 0. 여기는 0 곱하기 4, 0 곱하기 3, 0 곱하기 2 이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결국 y 콜 gt는 이런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네가 불연속일 때 내가 함수값 0을 줄게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gt라는 것은 바로 0과 1에서 함수값 0을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2차 함수 만들 수 있고요. 최고차 계수는 1이라는 것도 문제에서 줬다는 거죠. 그 결과 F3 더하기 G3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F3이라는 값은 너 보니까 얘 2되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G3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 2차 함수에 넣어서 여기는 3 곱하기 2다 라고 정리해달라. 그러면 6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정답은 8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대신에 소재를 봤더니 앞에 있던 기본형 문제를 그대로 따온다. 이게 바로 평가원 수능의 출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시험에 내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숙지하고 그대로만 대응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는 바로 미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거 완벽하게 복습합시다.